자, 육사가 무너진다,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의 위험이 어마어마했죠. 대통령이 3명을 배출한 학교. 물론 박정희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 정규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만주군으로 임관을 해서 광복 이후 내려와서 6.25 때 다시 특별 임관식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간단한 교육을 받고, 그 군사영어학교죠, 간단하게 교육을 받고 임관한 육군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요. 대통령의 아들도 보내는 육군사관학교. 이때 당시만 해도 육사는요 11년 만에 대령을 달았어요. 과거에는 육사 출신만 11년 만에 대령을 달아서 갑종장교로 임관하신 장군님이 계신데, 중령 때 소대장으로 전두환이 왔는데 나중에 그 전두환이 자기 위에 있더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과거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사관학교 교육을 받은 인원들이니까 진급을 빨리빨리 시켜라. 그래서 육사는 11년 만에 대령 중령을 달았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육군사관학교는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이 다닐 정도로 대통령이 자신의 아들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사관학교였고,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렇게 대통령을 배출한 육군사관학교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육군사관학교는 가장 역대 대통령을 많이 배출한 학교, 거기다가 장관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과거에 한 자리씩 했어요. 공사도 하나씩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지금까지 대부분 다 육사였기 때문에 과거에는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정말로 이 육군사관학교는 출세하려면 육군사관학교 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과거에는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유신사무관이라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지만 씨가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갔을 때 생긴 건데 좀 치사하긴 하죠. 유신사무관이라 그래서 육사 출신들은 대위로 전역을 하면은 행정고시를 패스 안 하고 5급 공무원으로 채용했어요. 정말 이 획기적인 제도였는데, 이게 나중에 노태우 정권 때 이 사라진 유신사무관인데 정말 이 획기적인 제도거든요. 말 그대로 대위 전역을 하면은 5급으로 유신사무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전쟁이 끝나고 다시 사회가 먹고 살기 좋아지고 조금 괜찮아지려고 할 때쯤에 육사의 인기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유신사무관이라는 제도를 딱 만들어서 이게 어마어마했던 게, 대위로 전역을 하면은 5급 행정고시를 패스하지 않아도 5급 공무원이 되는 그런 제도가 유신사무관 제도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제도죠. 이거 그리고 또 육사 출신들이 그대로 행정부에 또 들어가서 5급 공무원이 되니까 또다시 그것도 육사 출신들이 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에 밭이 되는 거지. 육사나 그러니까 육사뿐만 아니라 사관학교 출신들인 건데, 이게 다 이제 또 이제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행정부와 이런 권력기관이 이제 군인 출신들이 자리를 꽉 잡고 있던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과거에는요 육사 나와서 중령 전역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000년도 초반? 중령으로 전역하면 육사에서 실패한 군인이라고 했어요. 육사인데 중령 출신이다. 너 뭐 군생활 열심히 안 했나 보다? 비출신이 소령 전역하는 것처럼 육사는 옛날에는 숨만 쉬면 중령을 다던 시절이 있었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이거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한 10년 전만 해도 육사인데 중령은 그냥 뭐 숨만 쉬면 달 수 있는 시대였다. 과거의 영광, 지금 대학교 서열이 쫙 보이시죠? 이게 뭐 서연고, 서성한, 인경, 외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잘 몰라요. 저는 잘 가방끈이 워낙 짧으니까 3, 4새끼가 뭘 알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거의 영광, 육군사관학교가 서울대, 고대, 연대와 같은 라인이었던 과거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자, 육사 74기, 이거 육사 74기 얘기를 왜 하느냐? 육사 74기가 올해 전역을 해요. 2023년. 그래서 얘네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올해 전역을 합니다. 육사 74기가 입교할 때까지만 해도, 2014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육사의 인기가 서성한 정도까지 됐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육사 74기가 2014년도에 육사를 지원할 때만 해도 내가 한양대 갈까 육사 갈까, 육사 가면은 막 학교에 플랜카드 붙이고, 육사 가면 막 가족들이 전부 다 기뻐하고, 육사의 경쟁률이 막 20대 1, 막 최소 막 15대 1 그렇게 엄청난 경쟁률을 자랑했던 육사 74기의 입교 시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2023년 육사의 위치가 조금 많이 내려왔죠. 분명히 내가 입교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3사관학교는 한참 밑이죠. 내가 입교할 때는 분명히 이 정도 위치였는데 지금 이렇게 내려온 거죠. 물론 육사가 그렇다고 낮은 학교라는 게 아닌데, 지금 우리 사회의 시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만큼 내려왔다고 지금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가 뭐냐? 당시에 육사 74기가 입교할 때 내 친구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 2023년도 나는 육사를 나왔고, 나랑 같이 공부한 내 친구들은 중앙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외대, 시립대 간 내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지금 대학교 나와가지고 취업 잘해가지고 뭐 재택근무다, 그리고 뭐 보너스다, 성과금이다, 그러면서 잘 나가는 걸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사 출신들의 동문들이 아니 나는 지금 야전에서 개뺑이 치고 맨날 이제 뭐 병사들한테 시달리고 고리타분한 통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군대에 있는 이 육사 나온 친구들이 같이 공부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 사회에 나와서 살고 있는 것을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보면서 내가 왜 육사를 갔지? 이런 식의 이제 현타가 시에게 밀려오는 거죠. 시에게. 그러니까 지금 육사 74기가 5년차 전역을 이제 올해 작년에 지원을 하고 이제 올해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심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역 지원이 어마무시하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한 인원들이 육사 74기가 220명인가 230명 조금 안 되게 임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육사 74기가 지금 전역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2명 중에 1명은 전역을 신청할 정도로 육사 74기가 엄청나게 전역 지원을 했죠. 지금 다들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전역이 안 되면 군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전역이 안 되면 소령 중령을 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음 심적으로 전역이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지원했는데 동기들이 그렇다고 전역 지원서 거두기도 또 그렇고 전역은 하고 싶은데 이 숨죽이고 기다리는 거죠. 괜히 또 이거 나댔다가 괜히 또 어디다 얘기했다가 전역 안 되면 군생활 해야 되잖아. 지금 상당히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근데 얼마나 이게 처참한 일입니까? 육군사관학교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군의 집단이라는 친구들이 얼마나 지금 군의 처우나 지금 군의 이런 너무나 지금 견디기가 힘드니까 대한민국의 전 중심이라고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이렇게 수많은 인원들이 전역 지원을 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그랬느냐? 바로 2010년도 군번 우리보다 1년 선배들 2015년도부터 그 선배들이 전역할 때 그때 처음으로 국가인권위에 제소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육군사관학교와 많은 인원들이 전역을 하고 중간에 많이 나가는 거 계속적으로 이어졌는데 그동안 우리 군대도 바뀐 게 없어요. 육사 출신 저렇게 엘리트 애들이 솔직히 말해서 잘 나가고 막 땡겨주고 막 하는 저 친구들이 저렇게 전역할 정도면 왜 그 10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부터 다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 10년 동안 무엇이 바뀌었냐 이거예요. 최소한 조직의 뭐 문화라도 바뀌었냐? 아니야. 오히려 10년 전보다 일이 더 많아졌어. 10년 전보다 사람은 더 부족해졌고 업무는 더 많아졌고 신경 쓸 건 더 많아졌고 정말로 지금 처참한 지경이 왔는데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다들 숨죽이고 전역 결과만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학군단 3사 학사 중에서도 장기가 됐는데도 장교들이 전역하는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처럼 장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장기가 돼서 뭐 군생활을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역하려고 비출신들도 전역 지원서를 냅니다. 저 때만 해더라도 3사에서 1차 장기 되고 전역한 친구가 나 포함해서 3명인가 4명이었어요. 엄청 전역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장기 되고 전역한다 그러면은 야, 너 왜 전역하냐? 그때는 그랬어요. 왜 전역해? 장기 됐는데. 근데 지금은 장기 된 애들한테 물어보는 게 그거야. 너 계속 할 거야? 너 5년차 전역할 거야? 물어본다라는 거야. 장기 됐다고 소령 진급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무조건 1년차 진급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장기가 되면은 웬만하면은 소령 1차 진급하거든요. 근데 육군은 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야. 육군도 애초에 장기가 됐으면 소령 1차에 달아줬는데 진급 보장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보장 아니에요. 해군이나 공군은 소령 1차에 무조건 보장이 돼요. 음주운전하거나 사고치지 않으면 무조건 보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육군은 아니에요. 육군은 소령 1차에 안 될 수도 있고 육사 중에도 소령 1차에 못한 사람도 꽤 있어요. 농담이 아니야. 진담으로. 육사도 안 되는 경우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육사가 내가 뭐 당연히 소령은 달겠지만 뭔가 이제 긴가민가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육사도 혹시나 이런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비출신들은 얼마나 불안감이 있겠어요. 만약 해군들처럼 장기 되면 자동으로 거기 소령 진급한다 그러면 뭐 다 버티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 동기 제 선배는 육사인데 소령 4차까지 진급 안 됐고 3차까지 진급 안 됐는데 동기와 선배가 있어요. 옛날처럼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육사라고. 근데 이제 비출신들은 어떻겠냐고.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다들 이제 이러다가 우리도 전역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장기된 우리도 전역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전역 지원서를 자소서처럼 매우 열심히 쓰는 친구들이 생겼다. 나 때는 전역 지원서 쓸 때 또 내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때는 전역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쓰면 전역했어요. 신경도 안 써. 비출신들 전역한다? 그럼 신경도 안 썼다고. 그냥 해 이 새끼들. 니들 없어도 돼. 널렸어 너네들 말고 할 애들. 근데 지금은 전역 지원서를 애들이 너무 열심히 쓴다는 거야. 누가 잘 썼대더라. 어떤 선배가 작년에 전역할 때 잘 썼대더라. 자기소개서를 써서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 친구들이 이제는 전역 지원서를 기깔나게 쓴다라는 거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전역 지원서를 어떠한 지식이 담겨야 되는가? 우리는 전역 지원서 그냥 전역함. 나는 사회에 나가서 할 게 있음. 쓰면은 나가는 거야. 군생활 하고 싶지 않음. 그럼 나가는 건데 이제 그게 아니라 전역 지원서를
뭐 컨설팅 받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쓰는 애들이 생겼다. 거기다 비출신들도 작년에는 비전투병과에서는 일부 전역이 안 된 애들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탈률이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거 이탈률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 어디다가. 왜? 동요될까봐. 동요될까봐 얘기를 못해요. 육사 출신들이 이렇게 전역을 많이 한다 이거 언론에 안 나와. 왜? 동요되니까. 동요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육사 생도들이 자퇴할 거 아니야.